장맛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7월의 초록을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일어난 뉴스가 아니라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일본의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에는 무려 하루 동안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기상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천공항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중국의 남부지방에서는 6월부터 시작된 장마전선으로 23일간 호위주의보가 발령되어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는 중국의 샨샤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흉흉한 뉴스거리가 지구촌을 달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용케도 물폭탄을 피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언제까지 행운이 이어갈는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물이 불보다 무서운 이유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과 지금껏 분투한 우리의 물과의 현실을 오늘의 주제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1273mm로 3분의 2 정도가 6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험준한 산지라 비가 내리면 빠른 속도로 단숨에 바다로 빠져나가 물이 땅에 고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1.3배가 많으나 국민 1인당 강수량은 3,000입방미터로 세계 1인당 평균 34,000입방미터의 11분의 1에 불과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옛날에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가리켜 물 쓰듯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자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향후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전쟁이 될 거란 예측은 훤히 아닐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간 이미 물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위상과 권한은 신이 내린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는 90% 정도가 물로 인체가 구성되어 있고, 야윈 노인은 6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물이 1에서 3%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며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몸은 70%가 물이며, 그래서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 또한 물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유서 깊은 도시나 현대적 도시 또한 물과 함께하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잊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곧 닥쳐올 여름 휴가철 선택지도 물이 맑거나 풍족한 지역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일제는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병참기지 목적으로 북쪽지역에 수풍발전소라는 대규모 댐을 건설하였고, 남쪽에는 전쟁에 쓰일 식량 생산기지 조성을 목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많은 관계형 댐을 만들었습니다. 국제관례상 15m 이상을 댐이라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댐 역사는 삼국시대 김제의 백골자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댐은 자연을 조절하겠다는 인간의 용기와 도전에서부터 탄생된 구조물로, 우리나라에는 10여 개가 넘는 다목적 댐이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때 홍수 조절을 해주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역대급 물폭탄에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치산치수는 옛 왕정시대부터 지도자의 제1덕목이었습니다. 자연의 심수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행운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이 불보다 무서운 것은 불은 탄 흔적이라도 있지만 물은 흔적조차 없이 휩쓸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으로 장마철을 슬기롭게 떨쳐가자고 당연한 이야기를 특별한 이야기로 코스모스 메아리가 메아리 쳐봅니다.